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놓고 메가시티가 뜨거운 정치 의제가 됐죠. 구리, 고양 등 다른 도시들로 논의가 확대되고 부산, 경남을 비롯한 지방 메가시티까지 거론되면서 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으로 활약 중인 조경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네. 김포, 서울 편입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바른 행정 통합 모델이 돼야 한다는 그런 기대도 나옵니다만 왜 총선 5개월 정도 앞두고 이 이슈를 띄우느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경기도가 남도와 북도로 분도한다는 그런 얘기가 구체화되고 난 이후에 네. 김포시에서는 경기 북도로 갈 바에는 차라리 서울로 편입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당, 야당의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 사업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정치인들은요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공약을 해놓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상대편이 하려고 하면 또 딴지 걸고 네. 어깃장을 놓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고 이거는 진짜 그 여든 야든 이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예. 이게 공약을 한 것이라고 제가 이제 확신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네. 저희 특위도 구성되었습니다. 네, 확신을 갖고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 뭐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네. 김 지사 발언 듣고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뭐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정성 또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우리 사회 갈등과 이 분열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 사회적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출장 갔을 때 이 건이 터져서 들어오면 기국장에서 정말 나쁜 정치다. 정말 나쁜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김 지사는 아예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해 버렸네요.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그 특별법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는 거는 2025년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제 통합까지 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큰 산들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죠. 그 전에 김포시, 서울시 의회 그리고 경기도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도 해야 되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상임위로 국회 행안위로 넘어가려면은 네.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의회를 하든지 아니면 김포 시민들의 투표를 하든지 네. 여기서 다수의 찬성이 나와야만이 행안위에서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고요. 네. 다만 제가 김동연 지사의 말씀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현한다면은 이분이 경제 수장을 했다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현실,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한국이 그 올해 그 GDP 순위를 보시면은 지금 한국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13위입니다. 네. 13위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올해의 GDP 순위의 예상인데요. 예. 우리가 10위에 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유력한 경제지에서는 한국은 끝났다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노동력이 없다는 거지요. 노동력? 저출산에 네. 의해서. 네. 자,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여야가 맨날 싸우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정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요. 자세히 보시면 16위가 지금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지요. 앞으로 인도네시아보다도 우리가 추월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 노동력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도시 경쟁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네. 그냥 또 더군다나 김동연 지사가 서울의 어떤 메가시티를 반대할 것 같으면 서울의 네. 경쟁력을 반대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정면으로
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자당의 대표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5국 3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5국 3특 초강력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로 한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바로 이 보면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1월 11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전 선포식에서 분명히 5국 3특을 하면서 초강력 메가시티로 실현하겠다 했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쪽으로 화면 예. 카메라 쪽으로 좀. 예, 여기에서 5국이라는 것이 바로 5개 권역이거든요. 서울을 예. 포함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왜 그때는 반대를 안 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서울이 보면은 지금 국제 순위에서 보시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우리 서울이 수도 서울이잖아요. 국가대표잖아요, 일종의. 서울이 지금 경쟁력이 14위입니다. 그죠? 14위인데 우리보다 더 그 위에 있는 순위를 보시면은 이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다음에 호주의 멜버른, 그다음에 이게 브뤼셀 같은 도시, 이런 도시들이 우리 그 서울을 한참 추월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의 경쟁력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예. 20위권 밖으로 벗어나게 되지요. 그럼 서울이 그 전 세계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명이 사라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예. 국가 경쟁력도 함께 저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야당 당직자가 있다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하고는 네. 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특별법과는 조금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반론을 좀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포와 서울의 좀 문제로 좀 집중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네. 서울이 보면은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좁아요. 605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도쿄, 동경이죠. 예. 도쿄나 아니면은 그 베이징, 그 런던에 비하면 이게 2배, 3배 또는 10배 이상 작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면적이 이 서울의 면적이 사실은 이 국제 5대 도시와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협소하다. 예. 그래서 우리 서울을 국제 5대 도시 안에 넣어야 되는데 1위가 어딘가 하면 뉴욕이고 예. 2위가 런던이고 3위가 파리고 4위가 도쿄고 5위가 베이징이거든요. 이 5개 도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메가시티화해서 그 수도를 조금 권역을 이렇게 확장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서울권이라도 메가시티로 좀 세계적으로 그 규모를 자랑할 만한 크기로 메가시티로 일단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 거죠. 서울의 네. 경쟁력이 곧 저는 예. 그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선진국에 대해서 예.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영국부터 해가지고 예. 영국 런던,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 그다음에 미국 뉴욕, 예. 그다음에 일본 도쿄, 그다음에 중국 베이징. 카메라 쪽으로. 네, 좀, 예. 이런 그 주요 국가들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라도 예. 저는 그 초강력 도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많이 늦었어요. 일단 서울권부터 만들어놔야 다른 메가시티권 권역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뭐 뜻도 이런 되지만은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네. 일본이 좀 좋은 모델이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나고야 이 3축을 가지고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면서 예. 또 도쿄의 국제 경쟁력을 키웠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도쿄는 도쿄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키우고, 부산은 부산대로 키우고, 부산 경남을 메가시티화 키우고, 또 강주도 지금 인구가 140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강주 전남 또는 강주 전남 전북을 강주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시켜서 이 3축을 저는 이게 메가시티로 동시적으로 이걸 균형 발전시키 나간다면은 예. 저는 우리나라 그 도시 경쟁력도 키우고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보다 시급한 게 김포시 교통 문제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지 않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김포와 관련돼서 제일 현안은 5호선 연장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5호선 연장을 예타 면제를 통해서 내년부터 빨리 해서
조기에 그 5호선 연장을 해주는 것은 여야가 이견 없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고, 왜냐하면 김포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5호선 연장입니다. 필요하면 9호선 연장 방안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의 5호선 연장 문제 제기를 들으시면 조경태 의원님도 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럼 뭐 했냐 뭐부터 시작해서 이거 역시 뭐 민주당이 그동안 내놓은 공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저는 뭐 네. 5호선 연장 아주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게 지금의 논의, 지금 김포로 이제 서울에 편입할 건가 말 거냐는 그 논의에서는 네. 물론 그 5호선 연장도 저는 포함이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로 이어지게 되면은 서울이 강력화되면 당연히 교통망 역시도 저는 이게 재편성되고 예. 또 그 교통망도 저는 확충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이 본질에 대해서 이걸 좀 흐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예.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은 저는 네. 이 김포 편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그 동의하고 찬성해야 된다. 그리고 김포뿐만 아니라 이 생활권이 서울에 있는 그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도시 경쟁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좀 더 이게 그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는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히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네. 그 런던이 그레이트 런던으로 만든 이유가 그 외곽에 런던 외곽에 있는 그 시민들의 그 교통을 또 그 생활을 좀 편리하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레이트 런던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생활하고 서울에 직장에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예. 그런 어떤 행정적인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고 그것이 예.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서울 주변의 다른 도시들 말씀하셨는데 김포 외에도 하남이라든가 구리, 고양시 그 서울 편입을 요청하는 다른 도시들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역에도 저는 우리가 서울이 행정 개편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인구가 지금 900만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의 면적이 대구보다도 작아요. 알고 계십니까? 면적은 뭐 절대적인 면적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서울의 면적이 지금 현재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천보다도 작지요. 인천시보다. 근데 인구는 3배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밀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짚어봐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상당히 떠오르는 그 도시가 좀 캐나다의 토론토가 있거든요. 네. 이래 가던 또 캐나다 토론토보다도 서울이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예. 부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우는 것이 저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뭐 부산의 발전에도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죠. 될 왜냐하면 거라고 기대하시는 일단 거죠. 대한민국에 네. 와봐야지 또 다른 도시도 가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대한민국을 아예 오지 않게 되면은 예. 그 뭐 부산에도 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기대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주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울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조금 더 욕심낸다면은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가 될 때 네.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그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남이라든지 구리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는 좀 한데 묶어서 하는 방법,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법을 좀 구상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도권에 어떤 국한된 게 아니고요. 부산과 경남의 통합 예. 메가시티, 강주 전남의 통합 메가시티, 또 기타 도시의 통합 메가시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럴 때
과연 행정 통합을 했을 때 무늬만 행정적으로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강력한 뭐 저정권이라든지 조세권이라든지 국토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예. 것을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 통합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좀 담아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조화를 이룬 메가시티 추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좀 바꿔보죠. 자, 민주당에 계셨을 때 국민의힘 당적 바꾸신 후에도 계속 쓴소리를 당 내에 쓴소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쓴소리와 막말은 다른 거죠. 네. 지금 그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건 뭐 민주당 당내 문제는 아닙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만 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얘기 듣고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가 넘잖아요. 사실 이미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다. 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이은 대통령 탄핵 발언,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좀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좀 원색적인 비난을 오늘 또 했거든요. 과거 민주당 그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의원 자격이 없다 이런 쓴소리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네. 도가 지나쳤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탄핵을 통해서 좀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탄핵이 안 당하거든요. 저는 국회 해산권을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저 유권자 연맹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유권자 여러분들은 연맹을 왜 만드느냐, 시민단체를 왜 만드느냐,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발 해달라. 예.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 범죄 사실이 있거나 음주운전 사건이 있거나 아니 또는 전과자들은 좀 솎아내는 작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최강욱 그 전 의원입니까? 그분이 네. 지금 아주 여성 비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개딸들은 뭐합니까? 개딸들을 그 개혁의 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개혁의 딸들은 그 여성을 비하하는데도 말 한마디 논평 하나 없는 게 그게 개딸들의 그 모습입니까? 제가 봐서는 이 좀 이성적으로 조금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 민주당에서는 많이 좀 상실하지 않았나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로서 그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뭐 당을 나오는 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탈당하신 입장에서 이상민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이 저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많이 만나셨다는 건가요? 아니 네. 뭐 저의 카운터 파트너로 대담 프로에 대담할 나와서 때도 그렇고 말씀하셨다는 많이 거죠? 이 했는데 이분이 그 심하게 그 이재명 그 당 대표를 비난한 적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옛날에 네. 문재인 그분이 당 대표 할 때는 저는 막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느냐. 뭐인지 된장인지 뭐 먹어봐야 똥인지 아느냐 된장인지 뭐 이런 말씀 먹어봐야 알겠냐고. 네. 저는 그때 되게 정말 그 치열하게 싸웠지만 예. 이상민 의원님은 그 충청도 양반이잖아요. 충청도 분이 돼가지고 아주 점잖하게 그 어떤 표현을 하셨고 그렇게 그 당에 그 소위 말해서 해를 끼친 것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할 정도로 저 인격적으로 예. 좀 모멸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상민 의원의 입장도 좀 듣고 한번 얘기 더 나눠볼까요? 네. 어쨌든 지금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감, 피호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제 역할도 못하고 또 쌈질만 하고
그 소모적이다. 뭐 심지어는 두 당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직접 제 면전에서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국민들의 반감이나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진짜 개가천선하지 않으면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퇴출 2로다, 둘 다 이렇게 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선 의원까지 지내신 분이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행보를 보이냐, 뭐 당내 수긍 못하는 그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둘 다 문제가 많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네, 이상민 의원님의 어떤 또 본인의 또 그런 마음, 생각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이상민 의원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지금 신당론에 지금 불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이 모두 싫다. 결국은 뭐 중도층을 타겟으로 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치, 한국 정치에서 현재 그 삼지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동안에 많은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삼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진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소선거구로 뽑잖아요. 네.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이기거든요. 한 석이라도, 한 표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의 싸움에서 제3당이 끼어들 텀이 없어요.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네. 결국은 되는 쪽으로 지지할 수밖에 유권자들도 없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당일날은 그렇게밖에 표를 던진다는 안 거죠. 되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중대 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3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네.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로 굳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선거제를 바꾸는 그 게임의 열쇠도 지금 거대 양당이 쥐고 있는 거 양당이 지고 아니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이 정치인들의 욕심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비례대표 네. 47석이잖아요. 47석을 없애고 그러면 약 50석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대 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촘촘하게 붙어 있는 선거구제를 좀 이렇게 한 서너 석씩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석에서 50석을 또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80석에서 100석 정도는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그렇게 팍 줄여버리면요. 정치인들 네. 정신 차립니다. 그때부터 정치인들은 정말 일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메가시티를 하자 해도 이걸 메가시티를 왜 해야 되느냐고 자기 입으로 해놓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더 들고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작년에 그 국내 인구 이동입니다. 예. 여기 보면 영남권이 작년 한 해에만 4만 1,000명이 빠져나왔고요. 여기는 예. 14,000명 빠져. 이런 식으로 영남권하고 호남권은 계속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이 줄면서 이 인구가 어디로 가면 수도권으로 편입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영남권을 메가시티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키우자. 그다음에 호남권을 메가시티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키우자. 그래서 수도권 서울과 영남권과 호남권을 삼축을 해서 예. 이 좀 재미난 건 중부권은 그래 인구 유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삼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걸 도시 경쟁력을 키우자.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논의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맨날 이제 정치인들이 맨날 소모적인 그 정쟁만 하는데 거기다가 의석수를 지금 300석이나 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 예산적인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지요. 메가시티 특위위원장으로 좀 아쉬움을 토로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죠. 슈퍼 빅텐트론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아쉬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신당을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궁극적으로 저는 모두가 그 제1당이 되고 또 다수당이 되고 또 가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빅텐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여기에는 이 사람이 믿고 좋고가 떠나가지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가 좀 성공하고 그 여당이 승리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빅텐트를 저는 그 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대 양당 밖에서 삼지대에서 하는 건 좀 불가능한 정도로 어렵지만 빅텐트를 쳐서 네. 거기에 뭐 중도층 표심을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인물을 뭐
또 포섭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그래서 말씀인가요? 저는 그 당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런 세력들을 좀 다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이야기하면 또 저한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당내 세력도 앉지 못하면서 어떻게 빅텐트가 쳐지겠습니까? 그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좀 그럼 비슷한 입장 같은데요? 누구든지 간에 네. 어떤 세력이라도 생각이 다소 좀 다르더라도 그 세력들을 다 끌어안고 목표는 하나거든요. 뭐냐면 예. 내년 총선 승리거든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떠날 때도 조 의원께서 당시 당의 주류를 향해서 젊은 정치인을 내쫓기 위해서 비겁한 술수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두둔해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의 이준석 정치인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준석 네. 전 대표도 이래 보면 요즘 좀 많이 초조한 것 같아요. 예, 내심 보면은 지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출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는 저는 지지층이 겹친다 보거든요. 그 이미지적으로 또 보면은 그랬을 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아직까지도 젊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예. 여당이 좀 더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더 만드는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한을 다음 달 27일까지로 이제 네. 잡아놨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저는 있겠죠. 뭐 전격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것도 예. 저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빅텐트에 그 김기현 대표님의 그 빅텐트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거기에는 그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 총선에 좀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직 한동훈 카드를 어떻게 쓸지는 여권에서도 아직 좀 조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그 총선에서 당의 얼굴로 간판으로 나와서 어떤 활동, 어떤 역할을 해야 좀 효과가 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좀 뭐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또 우리 당에 좀 약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승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그런 지역들에 한 장관이 좀 지원도 좀 하고 네. 지원 유세도 하고 함으로써 우리 당의 좀 그 불리함을 좀 유리함으로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적극적인 역할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보는 상당히 좀 신중하면서도 아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선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신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아마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그 호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여론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과는 뭐 경쟁할 수 있다. 이게 좀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 그건 경쟁한다는 표현은 조금 물론 네. 좋은 의미에서 경쟁이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함께 한다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동훈 장관의 출연이 우리 당을 좀 더 통합시켜내고 예. 또 새로운 앞서 말씀 주신 그 중도층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좀 그 계기로 삼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의 슈퍼 빅텐트 어떤 모습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일단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추가 접촉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이 더 있다. 일단 이상민 의원은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더 국민의힘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소위 말해서 네. 그 민주당 내에서 그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 개딸들을 포함해서 그게 바로 수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데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그 인격적으로 그 모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서 조금 더 용기 있는 이상민 의원과 같이 좀 용기 있는 분들은 저는 빅텐트에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최근에 조정은 의원도 저희 당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뭔가 좀 개혁적인 또 중도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아마
이번 이 빅텐트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뭐 메가시티 이슈 같은 것도 좀 진지하게 양당이 좀 논의해줬으면 좋겠는데 싸움질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지금 총선도 지금 그 생사를 가를 승부처럼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각 당이 총선에 어떤 전략,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또 정당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국익이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잖아요. 노동력이 급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은 자칫하면은 인도네시아보다도 이제 뒤처지는 국가 경쟁력을 가진다면 이건 어디까지 또 이게 계속 추락할지 모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정치적으로 페어플레이에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힘을 모을 때는 확실하게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들을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책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성부를 거는 그런 훌륭한 정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